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예, 서울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예, 좀 날씨가 또 후덥지근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여름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올 여름 썸머 랠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도 있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증시의 흐름이 최근에 7월달 들어와서는 변동폭도 상당히 컸잖아요. 뭐 100포인트를 뺐다 100포인트 다시 올려놓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지수의 흐름이 조금씩 저항의 흐름으로 눌려 있는데, 아주 특이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 증시에서. 그 특이한 일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흐름 보여주시죠. 네. 2069.86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16% 소폭 마락이 아니라 하락인데요. 뭐 크게 내려오는 모습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제자리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의 내용을 보면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부터 코스피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주제를 잡아온 건요, 엇박자예요. 으따따처럼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박자로 들어가지 않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어떤 엇박자냐면, 전체적으로 먼저 이제 이거 같이 해외 증시라 얘기했는데, 해외 증시들은 분명 7월 달에 양봉이잖아요. 현재 어제까지 강한 양봉으로 전환이 돼 있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3음봉이었는데 강한 양봉 나왔고, 미국 증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해외 글로벌 증시하고 엇박자가 좀 우리나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증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엇박자냐면, 주도주 휘청, 낙폭주 반짝. 이 낙폭주의 반짝을 과연 굉장한 의미로 부여할 거냐, 아니면 반짝으로만 볼 거냐. 주도주의 휘청, 아직 큰 휘청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서 암시를 해드렸죠. 제약주 1회1에서 가봐야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뭔가 변동성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위아래로 변동을 주는데, 그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보자. 건자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들이 땡기고 해서 지난주까지 올렸는데, 그때 제가 암시를 해드렸죠.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변동이 좀 암시가 된다라는 거,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국내 증시의 본질을 파악할 때 도대체 본질이 뭐냐?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3대 지수, 국내 코스닥,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대형주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조작질하는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지금 코스닥,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랑 대형주인 코스피 200하고 이렇게 괴리가 나면서 따로 국밥으로 간 적은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뭐 어떤 본질을 봐야 되냐? 과연 대형 우량주의 자산 가치가 있는 저평가 주식 쪽을 봐야 되는 거냐? 기준을. 아니다. 지금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고 수급이 몰리는 코스닥만 봐야 된다. 그럼 코스피는 뭐예요? 이 3대 지수 중에서 어떤 걸 기준점으로 잡고 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입니다. 면밀히 말하면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의 기준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밸런스를 봐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가서 보면은 밸런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건반제화, 뭐 건반제화는 제가 지어낸 건데 표현하기 쉽게, 건자재, 건축자재,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자재도 있지만, 이런 주도주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일단 삼성전자랑 건반제화 이 종목군들이 조금씩 휘청휘청 흔들림이 보이고, 근데 생뚱맞게 맨 밑바닥에서는 반짝하는 낙폭이 나타났거든요. 이 밸런스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코스피로는 삼각수렴의 과정인 거고, 코스피 200으로는 뭔가 저점스럽게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막혀서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 대형주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지금 딱 떨어지게 답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대형주가 오늘 왜 반짝 나왔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부여하자면 결국 저 PBR 너무 싸졌어. 너무 싸니까. 그래서 들어온 수급은 연기금이 일정 부분 매수세가 들어온 것? 이 정도의 의미 부여할 수 있지. 야, 이거 실적이 좋은가 봐? 2분기에? 그것도 아니고.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건가 봐? 이것도 아니고. 아직 뚜렷하게 잡힌 건 없는 상황에서 반발의 어떤 매수 심리가 강하게 연기금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반짝하고 강한 상승. 그리고 운수장비가 한 6%, 7%씩 올라왔다면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지수가 1% 이상을 상승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건 누가 깽판 부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짓누르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한진중공업,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롯데쇼핑,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KB금융. PBR이 0.3배, 0.4배. 그러니까 정말 싼 건 사실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차 0.5배, 한라홀딩스 0.51배, 기업은행 0.52배, 현대자차 0.55배, SK노베이시 0.58배. 0.3에서 0.5배인데 오늘 현대차 급등 나오고 있죠. 대우조선해양도 급등 나오고 있죠. 현대자차도 그렇죠. 반짝반짝 해주고 있거든요.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또? 0.6배예요. PBR. 여기에는 증권주도 현대증권주 들어와 있고요. 삼성중공업 있고 기아차, 현대미포조선, 삼성 SDI. 오늘 LG전자 왜 반등 나오냐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저 PBR의 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뭐 대림산업도 있고요. SK네트워크, LG,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0.6배 정도 되는 PBR 종목군들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두산, 한화,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현대건설, 그다음에 KCC,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이마트 0.7에서 0.8배 정도의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 더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투자자들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주식이 워낙 싸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인 건지, 어떤 종목들을? 이런 저PBR 대형주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순환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수급의 시점인 건지, 아니면 워낙 싸졌으니까 있는 돈으로 툭 던져놓고 조금 사주는 정도? 입질해주는 정도 표현하자면 그런 관점으로 오늘 나타난 건지, 이 시각을 어디다, 어떤 A다, B다, 전자다, 후자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저가 매수가 한 번 정도 들어와주는 시점, 이것이 추세적으로 전환의 시점으로 순환의 반전으로 나오는 그런 관점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게 수급입니다. 이 수급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오늘 현재 수급인데 개인 투자자는 뭐 전업종 다 사고 있는 건데 반등 나오고 있는 쪽은 또 팔고 있어요. 화학하고 운수장비는. 누가 사냐? 연기금이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보시면 화학주에 200억, 운수장비에 170억.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본다면은 결국 굉장한 가격의 반등은 뭔가 세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상황을 본다면 완전한 반전보다는 반짝 정도로 일단 오늘 하루를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를 좀 볼 거고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특징은 뭐 오늘 그런 식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 잠깐 잡아드릴게요. 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7월 달에 나온 저점이 있고 123만 2천 원하고 고점이 있죠. 고점하고 저점이라고 봅시다. 제 눈에는 둘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엄밀히 말하면 저점은 100% 가짜. 한 호가라도 깼다가 올라오면 인정. 저점일 수 있어. 근데 한 호가라도 안 깨면 저점은 가짜. 고점은 50% 정도 가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지수의 힘은 살아나요. 분명 살아나겠죠. 근데 저점이 완벽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눌러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점 안 깨질 건데 안 깨지면 계속 옆으로 기어가거나 올라갈 일만 있겠죠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저점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럼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 117만 4천 원. 위로는 137만 원이 일단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기 바라요. 이 고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 깨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급반전돼서.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127만 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눌러버렸으니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127만 원이 저항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7월의 저점은 완벽한 저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그것 좀 뷰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요. 딱 태블릿 PC를 보면서 보니까 777.77 12시 42분 한 30초경에 딱 찍었던데 그 가격을 왔다 갔다 해주네요. 0.79% 하락.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크죠. 수급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 깡패라고 했잖아요. 수급 깡패. 어제는 그렇게 사놓고 오늘 또 확 던져버리고. 보여주시죠. 코스닥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는 제가 지수 자체는 사실 코스피만큼 디테일하게 지수를 갖고 설명드린 경우가 극히 없어요. 코스닥은. 종목만 갖고 설명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설명을 좀 드렸죠. 지수. 쐐기형이다. 그래서 그때도 여백의 미를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코스닥 쪽은 차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쐐기 형성의 주도주 섹터들이 변동이 심해지고 있죠. 오늘 제약주 제가 얘기한 대로 흔들리니까 바이오주도 막 변동 나오고 있죠. 건자재주도 마찬가지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코스닥이. 여백의 미 과연 아직은 더 봐야 되는 거죠. 쐐기 형태에서 팍 하고 아래로 변동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난 더 갈래 하고도 더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는 것쯤은 여전히 쉼표의 구간 조금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코스닥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 코스닥 지수 요걸 하나 그려왔는데 이거 뭐 계속 그려드렸던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료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이거 아닌데요? 코스닥 그 지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아닌데요? 이건 선물인데 이거 오늘 선물은 설명드릴 게 많아요. 이거죠. 제가 계속 이 쐐기형 4월달 최고점 7월달 첫 번째 고점 5월달 저점 6월달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에 첫 번째 점 이렇게 그리면 쐐기형이 나와서 여기서 흔들을래 올라가서 흔들을래 근데 얼마 전에는 코스피가 삼각수렴의 상단의 채움이라고 썼죠. 오늘은 상단은 채움이잖아요. 채워놓고 이제 뭐예요? 5일2평을 이탈할래 안 할래? 이탈을 안 하면 아직은 변동성이 확 안 커질 거예요. 근데 이탈해주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렴에서 위로 더 보는 분도 있어요. 분명.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흔드는 변동의 구간 상단에 채웠으니까 또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오늘 조금 살짝 쿵 보여주는 흐름이 수급하고 종목 대응이 약세적으로 흔드는 과정들이 좀 나타났다 정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입니다.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황을 몇 년간 이 토마토에서 보면서 이번 구간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분명 이번 구간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 2주 전이죠. 7월달 들어와서 수렴 과정입니다. 삼각 수렴에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가나 계속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예측을 해드렸는데 결국 그 상황들은 가고는 있어요. 그래놓고서도 제가 얘기할 때 저는 뭐 지금 저점에서 뭐 강력한 저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다. 여전히 수렴 과정에서 계속 헤매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건 좀 제가 솔직히 뭐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릴 거에서 답을 드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실적입니다. 분명.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94년에 2004년도에 1년간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큰 폭의 하락도 없었고 큰 폭의 상승도 없고 계속 그들은 흔들어 놨다. 우리는
어제 미국이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좋다. 예상상에. 오늘 또 발표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번 주에.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고 하겠죠, 또. 국내는 어떠냐 이거예요. 2분기는 하향 조정을 실적을 많이 해놨어요. 그럼 3분기는 그 기저효과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3분기도 안 좋을 건지, 하반기.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뚜렷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망의 뷰들이 그렇게 지금 반짝반짝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불투명한 흐름들인데, 예상치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는 미국하고 다른 금리 신호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미국은 인상, 한국은 인하. 이게 참 고민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율도. 지금 1160원대 딱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오늘 뭐 수출주들이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해드렸죠. 환율이 올라가는 건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아니다. 오히려 환차익에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이런 과정이 한 번 있었다고 했죠. 과거의 자료 보여드렸는데, 94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95년도인가요? 그러니까 그때처럼의 상황이 앞으로 1, 2년, 2, 3년 사이에 펼쳐질 건지, 아니면 2005년도처럼 펼쳐질 건지, 여전히 그 중대 기로점에서의 계속 우리 증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저는 이 본질적으로 결국 실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적을 어떻게 하냐. 1800개 다 어떻게 따지냐. 모르죠, 정확히. 예.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을.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에서 뭔가 암시해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수 분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기서 기준점에서 248, 247이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지지 형태입니다만, 이탈이 될 경우에, 예? 중요한 의미점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이탈된다는 얘기는 흔든다는 얘기고, 요 구간의 흐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자료 또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렴이잖아요. 뭐 이거는 그 전부터도 얘기해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수렴에 있을 것이다. 이 고점 찍을 때부터. 지금도 수렴이고, 수렴의 맥점이 한 2070포인트 될 건데, 그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계속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봐요. 그리고 수렴 과정 형성 중에서 심리적 여유를 갖자라고 해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5분간. 다음 자료 보시면 선물입니다. 제가 왜 수렴 과정을 계속 보고 지금 시장에 깝깝하다. 뭔가 큰 게 위아래로 돌파되며 보이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미결제입니다. 메이저들도 대한민국 증시의 힘의 균형을 중립으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결제 증가 없는 영역이 지금 27거래일째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중립이라는 얘기. 보시면 올라갔죠. 선물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 힘의 파워가, 추세가 쫙 나가거든요. 그리고 정점을 찍으니까, 미결제가 14만 개 정점을 찍으니까 미결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하면서 눌리면 하락이 나왔던 건데, 지금 보시면 6월 12일 날에 선물이 새로운 9월물이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날에 종가 미결이 101987이에요. 101987. 이날이었거든요. 101987의 종가 미결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결제를 보시면은 101139. 어라? 시작했던 지점보다도 미결자가 아래에 있어요. 이 얘기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흔들고만 있는 거거든요. 미결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미결의 힘이 붙어줘야 앞으로 9월 만기 때까지 그 힘으로 가는데, 얘네들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단 말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잡아주시죠. 보시면 6월 12일부터 보세요. 조금 더 갑시다.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미결제가
증가했을 때 하락. 그러니까 미결 힘이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래놓고서 미결이 고점 찍고서 감소를 쭉 해줄 때 바운딩. 반대로 가고 있고요. 또 미결이 증가해서 오르는 힘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더 가는 줄 알았는데 미결이 정점 찍고 나서 또 감소. 감소하면서 하락. 그리고 미결이 다시 증가해서 이제 하락의 힘이 좀 더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때 정점 찍고서 저점에서 강한 반등. 미결이 또 감소. 그리고 지금 보시면 7월 14일부터 정확히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러고 있죠. 뭐예요? 박스죠. 그 삼각지 맥점에 252가 있죠. 그러니까 252를 완전히 뛰어넘을 때 미결이 증가하면서 뛰어넘으면 상방 봐줍니다. 열릴 수 있다. 위로 힘이 붙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가격이 저항이죠. 그리고 미결 어떻습니까? 아침에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지금 오후장에 어떤 의미가 있냐? 오후장에 시장이 밀릴 때 미결이 조금 증가해요. 그럼 여전히 힘의 큰 추세로는 계속 가둬놓고 있는 거잖아요. 미결이 증가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하락이든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올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심증적으로는 지금 뭔가 꾹 찜찜하고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 그런 날이 나오면 그날이 뭐예요? 물증을 잡는 날이죠. 그럼 구속영장 딱 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보여준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252를 넘어가면 뭔가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쪽의 대응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데, 현재는 저점 대비 올라온 것에서의 하프 자리가 247.7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가격에 대한 테스트 과정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힘싸움이 다시 한번 나올 때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완전한 이탈시킬 거냐 아니면 지지바운딩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제가 크게 볼 때는 하반기 전략을 다시 한번 갖고 나올 겁니다. 지금 하반기 전략에서 약간 바뀐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바뀐 전략의 큰 그림을 갖고 나올 거고요, 조만간. 그리고 지금 디테일한 상황에서는 252점 땡땡을 계속 저항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단으로는 248, 247을 일단 지키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252에서 248에서의 공간 싸움을 계속 흔드는 과정으로 메이저들이 가격대를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중립 정도? 네. 그러면서 지금 상단에서는 좀 저항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차분하게 더 지켜보자. 뭐 이 정도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시황은 선물지수의 미결의 힘이 크게 바뀐 게 없는 상황의 중립이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